이런 까닭으로 잠자코 물건을 탐내고 남의 눈을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마침내는 도둑질까지 배우게 되었다. 지금까지 생각조차 못한 마음가짐,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고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갖고 싶어 못 견디면서도 뜻대로 안 되는 조바심은 언제나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종복은 모두 교활하다. 수습공도 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수습공의 경우는 자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자기 손에 쉽사리 들어올 수 있는 평등하고 평온한 신분이 되면 차츰 이런 부끄러운 버릇은 없어진다. 그와 같은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한 나는 그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아이들을 악으로 한 발 내딛게 하는 것은 그이가 언제나 선량한 감정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부자유와 유혹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주인 집에 온 지 1년이 넘도록 무엇 하나 먹는 것마저도 슬쩍 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일 없이 견디었다. 그러던 내가 처음으로 훔친 것은 친절심에서 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다른 목적을 가진 도둑질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주인 집에 베라라고 불리는 직공이 있었다. 그는 주인 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채소 밭에는 아주 훌륭한 아스파라거스가 자라고 있었다. 돈이 궁했던 베라는 이 아스파라거스를 그의 어머니 몰래 훔쳐다가 팔아서 무언가 맛있는 것을 사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자기 손으로 하기는 싫고 게다가 그다지 재치 빠른 인간도 못 되었으므로 그는 내게 시키기로 했다. 먼저 달콤한 소리로 나를 꿰어 그런 속셈이 있는 줄도 모르는 나를 감쪽같이 낚은 다음 금방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그 일을 슬쩍 내게 비쳤다. 나는 한사코 반대했으나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았다. 달콤한 말에는 배견하지 못하는 성질이라 나는 그만 승낙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는 매일 아침 제일 잘 된 아스파라거스를 뽑으러 갔다. 그것을 몰라르 시장에 가지고 가면 어느 집 할멈이 훔쳐온 것인 줄 알아채고는 싸게 사려고 이것 아무래도 수상한 걸 하고 말한다. 겁에 질린 나는 할멈이 준다는 값에 얼른 넘기고 그 돈을 받아 베라에게 갖다 준다. 그것은 재빨리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주선해 준 것은 나였지만 혜택을 입은 것은 다른 직공이었다. 아무튼 나는 찌꺼기를 조금 얻어먹고 좋아했을 뿐 그들의 술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런 불량 소년의 손버릇은 며칠간 계속되었는데 도둑질 한 일부를 가로챈다든가 베라에게서 아스파라거스를 판 돈의 약간을 뺏는다든가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나는 더 할 나위 없이 정직하게 내게 명령된 좀 도둑질을 했다. 이유는 단순히 그것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붙잡히면 얼마나 얻어맞고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혼이 났을 것인가. 반대로 그 비열한 사나이는 그가 정식 직공이고 나는 수습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그의 말은 신용하지만 나는 바른대로 말해도 뻔뻔스럽게도 남에게 죄를 떠넘겼다고 하여 오히려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건 죄 있는 강자는 죄 없는 약자를 짓밟고 자신은 무사한 법이다. 이리하여 훔친다는 것이 생각한 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내 내가 생각해낸 수법을 아주 교묘하게 쓰게 되었으므로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고 노려서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
주인 집에서 나는 언제나 나쁜 음식만 먹은 것도 아니다. 절제라는 것도 주인의 그 꼴사납게 그들은 피우는 것만 눈에 띄지 않으면 그리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먹고 싶어 못 견디는 것들이 쭉 놓여있는 식탁에서 어린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더 먹고 싶게 만들고 도둑질까지 하는 버릇으로 이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 안 가서 나는 그 양쪽을 다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통 때는 잘 해 먹었지만 어쩌다 들키는 날이면 혼이 났다. 지금도 오싹해지며 동시에 웃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은 사과를 훔치려 간 추억이다. 정말 호되게 당했다. 그 사과는 높은 창살문으로 부엌의 광선을 받아들이는 식료 창고 안에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혼자 집에 있었을 때 그 에스페리더가 사는 정원의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기 위해 반죽통 위로 올라갔다. 쇠고챙이를 가지고 와서 닿나 안 닿나를 시험해 보았다. 너무 짧았다. 또 한 개의 작은 꼬챙이를 이어 붙였다. 이것은 사냥을 좋아하는 주인이 총으로 잡아온 작은 짐승들을 굽는 데 쓰는 꼬챙이다. 몇 번이나 찔러 보았으나 허탕을 쳤다. 어떻게 한 개가 찔러서 붙어오는 것 같았다.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나는 가만히 끌어당겼다. 사과는 창살에 닿을 만한 데까지 와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아, 안타까워라. 사과가 너무 커서 구멍으로 빠지지 않았다. 이것을 끌어내는데 얼마나 이런 꾀 저런 꾀를 짜냈던가. 쇠고챙이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받침이, 사과를 둘로 쪼개는 데는 꽤 긴 식칼이, 그 사과를 받는 데는 좁은 판자 쪽이 필요했다. 오랜 시간 궁리한 결과 한 조각씩 꺼낼 생각으로 간신히 사과를 잘랐다. 그런데 잘리우는 순간 두 조각이 다 창고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인정 많은 독자여, 나의 고충을 살펴주시라. 나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나 무척 시간을 허비했다. 들킬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끝을 못 낸 그대로 내일의 즐거움으로 남겨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일을 시작했다. 식료 창고 안에서 내게 불리한 정언을 하는 두 개의 말썽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튿날 나는 다시 적당한 시간을 보아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 발판 위로 올라가서 쇠꼬챙이를 내밀고 겨냥을 잡았다. 막 찌그러는 참이었다. 공교롭게 용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벼랑간 창고 문이 확 열리더니 주인이 쑥 나타나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잘 해봐라.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이 펜이 손에서 떨어질 듯하다. 마침내 자꾸 되풀이되는 학대로 그것이 그다지 아프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훔친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만큼 또 훔치기를 계속할 권리가 얻어지는 것만 같았다. 뒤를 보며 벌을 생각하는 대신 앞을 보고 복수를 생각한다. 훔친다고 해서 때린다는 것은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도둑질과 맞는 것과는 서로 따라다니는 것, 말하자면 일종의 분업과 같은 것으로 내가 맡은 일을 마치면 자연 주인에게 남은 일이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에서 이전보다 더욱 태연한 기분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나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건가? 나는 얻어맞을 것이 아닌가? 좋다. 어차피 나는 얻어맞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식충이는 아니었다. 감각적이긴 해도 미식가는 아니다. 다른 것에 취미가 너무 많아 이런 욕망은 돌릴 수가 있다. 오늘날까지도 마음이 한가할 때를 제외하고는 먹는 데 생각을 빼앗긴 일은 없었다. 그 마음을 이어가라는 것이 나의 생애에는 어쩌다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맛있는 것은 생각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훔치는 버릇을 언제까지나 먹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내 무엇이건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면서도 진짜 도둑놈이 안 된다는 것은 돈에 강하게 끌리는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 작업장 안에 주인은 따로 혼자 쓰는 작업장을 가지고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고 또 몰래 잠가두는 방법을 알아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